안녕하십니까, 김철규입니다. 강제병합 이후 미국으로 가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1913년 5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등 8도 대표를 포함한 25명의 창립위원으로 흥사단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흥사단에 관해서 안재환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흥사단을 설립한 뜻은 무엇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1911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상해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가면서 청년 훈련 단체인 흥사단을 만들려고 이제 구상을 해요. 네. 이때는 아시다시피 신민회가 만든 청년학우회가 사실은 국내에서 빛을 못 보고 거의 해산될 그런 단계였거든요. 도산은 이제 1년 반 동안 본인이 직접 구상한 5단계 민족운동 방향,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봤는데, 따라 조직을 체계를 이제 구상을 하고 또 한 40여 명의 동지를 이제 규합하죠. 도산은 이제 흥사단을 만들 때 독립운동 1단계, 그러니까 기초가 될 핵심 인물 양성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신민회 산하의 청년학우회를 만들었고, 이제 미국에서 신민회 정신을 계승한 흥사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국권 회복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인물 양성하는 단체로 이제 흥사단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흥사단, 이게 선비가 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뭐 이런 네. 뜻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흥사단 정신의 핵심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흥사단의 그 목표는 발전된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흥사단 약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인격자가 되고 또 단체로는 깨어지지 않은 굳건한 단결력을 갖춘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두 가지에서 사실은 3대 훈련이 나와요. 건전인격 훈련, 신상단결 훈련, 시민훈련, 이런 3대 훈련을 하고요. 이제 그 밑바탕이 되는 거는 무실, 역행, 충, 용감, 4대 정신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정직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물을 훈련해서 그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사회를 변혁하자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흥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흥사단은 이제 도산님께서 미국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본부가 미국에 있었던 거고, 상해, 서울, 평양 등지에 이제 지부 형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1913년 5월 13일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1948년 본부를 국내로 옮기기까지 본부는 이제 계속 미국에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도산이 이제 상해에 있을 때 중국, 러시아, 한국을 이제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이제 흥사단 원동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상해, 남경, 또 북경, 천진에 이제 지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1922년 2월에 이제 서울의 수양동맹회, 7월에 평양에 동구락부를 조직해, 이게 나중에는 수양동우회로 이제 합쳐지고 이제 수양을 떼고 동우회라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저도 처음에 상해 원동위원부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미국이 본부고 먼 동쪽이 상해, 뭐 이런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흥사단의 이제 규정에 보면은 먼 지역의 자치기구로 위원회, 위원부를 둔다. 그러니까 거의 자치하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과 평양의 조직이 각각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도산 선생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도산이 이제 직접 뭐 누구로 만들었다 이런 걸 좀 알려지지 않은데요. 1921년 이제 상해와 미주에서 박현한과 김항규라는 분이 귀국을 해요. 아마 이분들은 도산과 가까운 분들이라 도산의 뜻을 헤아려서 흥사단 조직을 만들려고 할 무렵에 상해에서
또 이광수가 도산에 귀국하지 말라고 했지만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서 세 사람이 결국은 이제 힘을 합쳐서 1922년 2월 서울에서 수양동맹회를 만드는 것 같고요. 7월에는 이제 평양유지 김동원하고 도산이 가르친 대성학교 제자들이 모여서 동구락부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도산은 얼마 후에 이제 서울과 평양에 두 조직이 있다는 걸 알고 통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양 동맹하고 동구락부가 합쳐져서 수양 동호회가 되고 이제 수양자를 떼고 동호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제 강점기라서 국내에서는 이제 흥사단이 깃발을 달고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으니까 아마 인격 수양주의를 내세운 것 같고요. 강복 후에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런 그 인격 수양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흥사단은 수양단체다 하는 이제 오해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도산이 1929년 미국에 거주하는 동지에게라는 글에서 흥사단은 수양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를 양성하는 그런 혁명훈련단체다라는 걸 천명을 했어요. 도산은 인격 수양을 내세운 건 아니지만 아마 도산을 따르는 흥사단 선배들이 인격 수양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시 혁명투사는 우리 민족 독립에 기여할 인물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한국 사회를 변혁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투사, 신민회가 말한 신민을 양성하는 그런 단체라는 게 사실 흥사단의 본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110년 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드신 도산 선생께서 만드신 흥사단은 광복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흥사단에 하는 일을 이야기하자면 꽤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흥사단은 지금도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기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 시민운동을 이제 활발히 펼치고 있죠. 아마 이것은 흥사단이 창립한 지 올해로 110년이 됐지만 흥사단의 존재할 가치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흥사단의 꿈은 흥사단 약법에도 나타나 있듯이 민족 번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 운동이죠. 그게 도산생 일찍이 신민회와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국권 회복을 이루는 계획이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민족의 힘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힘은 신용의 힘, 또 지식의 힘, 금전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이것은 오늘날 21세기 AI 시대에서도 여전히 신용사회, 지식사회, 금전사회가 필요한 것이죠. 흥사단은 지금도 국민의 신용, 지식, 금전의 힘을 키우고 번영된 국가, 사회를 만들려고 다양한 인물을 양성하고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흥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요즘 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흥사단이 다시 한국 사회를 이끄는 어떤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는 하루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흥사단은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성을 해봅니다. 자라나는 세대 또 변화하는 세대에 알맞은 흥사단 운동으로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아직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 또 후배인 이제 X 세대가 흥사단의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아마 곧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제 MZ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MZ 세대에 걸맞은 제도, 또 MZ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아직은 이제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세대에 끌려가는 행사단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가 와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디지털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변혁의 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양식, 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를 체험하는 그런 디지털 행사단 플랫폼 같은 것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완전한 디지털 세대, 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알파 세대가, 알파 세대는 이제 201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을 말하죠. 이 세대가 자라서 이제 행사단을 바라볼 때 아마 결코 좋아하지 않거나 찾아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파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행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일찍이 도산한창원생이 신민회를 만들고, 또 행사단이 그 맥을 잇도록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민족의일당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변화를 추구한 그런 혁명 정신이 우리한테 책임을 받고 또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행사단의 그 변화와 혁신, 디지털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는 저희 도산 아카데미도 똑같은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110년 이후 변화하는 어떤 행사단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교육자로서의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